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직 데이터만으로 경기의 맥락을 날카롭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분석할 매치업 5월 25일에 펼쳐지는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토트넘 대 에버튼 경기인데요. 이 경기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 팀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을 해야 하고요. 다른 한 팀은 이미 잔류를 확정짓고 느긋하게 휴가를 준비 중이거든요. 강등이냐, 잔류냐,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피치 위에서 특히 차가운 숫자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깊게 파헤쳐 보시죠. 보통 이런 최종 승부 예측은 뜸을 좀 들이다가 마지막에 공개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부터 지금 바로 확실하게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가장 유력한 1순위 시나리오. 네, 바로 토트넘의 승리입니다. 확률이 무려 56%나 돼요. 2순위인 무승부 확률이 29%고요. 에버튼의 승리는 15%에 그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시죠?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 숫자가 나왔을까? 그 명확한 수학적 이유들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56%의 확률을 뚫고 나온 토트넘 승리 시나리오. 예상 스코어는 2대 1입니다. 이 결과가 왜 도출됐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에버튼 수비의 기둥인 제러드 브랜스웨이트 선수의 공백 때문입니다. 이 선수가 이탈하고 나서 에버튼이 최근 5경기에서 평균 2.4명 실점이나 내주면서 수비가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게다가 에버튼이 런던에서 열리는 최종전에 유독 약하다는 징크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토트넘의 그 절박한 생존 본능, 이 요소들이 수학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면서 가장 높은 확률값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29% 확률의 무승부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예상 스코어 1대 1인데요. 이것도 꽤 일리가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타구전 결과에 따라 무리할 필요 없이 딱 승점 1점만 얻어도 잔류가 확정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수비적으로 웅크릴 경우 토트넘 역시 지금 수비의 핵심인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타쿠스키를 앞세운 에버튼의 세트피스나 베투 선수의 결정적 한 방에 일격을 당할 위험성도 데이터상으로 아주 선명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치 위로 시선을 옮겨서 양 팀의 매치업을 상세히 들여다볼게요. 두 팀 모두 4-2-3-1 포메이션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짚어드렸듯 토트넘은 로메로, 에버튼은 브랜스웨이트가 없어서 양쪽 다 후방에 엄청난 불안 요소를 안고 있죠. 토트넘은 안토닌 친스키가 장갑을 끼고요. 수비에 미키 판더펜, 중원에 제임스 매디슨과 키어런 듀스버리 홀, 최전방엔 히셜리송이 섭니다. 맞서는 에버튼은 조던 픽포드 골키퍼를 필두로 수비에 제임스 타코스키, 그리고 공격 선봉에는 베투가 핵심으로 출격합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 성적표를 한번 쫙 펴볼까요? 현재 토트넘 리그 17위에 승점 38점, 골득실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최근 5경기 전적도 1승 2무 2패로 상황이 썩 좋진 않아요. 반면에 에버튼은 리그 12위, 승점 49점에 골득실 마이너스 2를 기록 중이고요. 최근 5경기는 0승 3무 2패입니다. 재밌는 건 양 팀 모두 최근에 시원하게 승리한 기억이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17위와 12위라는 순위가 말해주듯 두 팀이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격력 지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5경기를 보면 두 팀 모두 총 8골을 넣어서 경기당 평균 1.6골을 기록 중이에요. 겉보기엔 똑같죠. 하지만 질적인 부분인 기대 득점, 즉 XG 수치를 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토트넘은 총 5.99골로 경기당 평균 1.2골의 기대 득점을 보인 반면 에버튼은 총 7.58골, 경기당 평균 1.52골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창출해내는 과정 자체는 에버튼이 수치상으로 명백하게 앞서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을 뺀 득점 효율성 지표를 볼까요? 토트넘은 플러스 0.40을 기록해요. 상대적으로 적은 기회 속에서도 아주 날카로운 골 결정력을 보여줬다는 의미죠. 반대로 에버튼은 마이너스 0.08입니다. 이건 기회를 잘 만들어 놓고도 정작 마무리 과정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는 걸 이 지표가 생생하게 팩트체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어쩌면 승부를 가를 가장 핵심적인 파트, 바로 수비 지표입니다. 최근 5경기 동안 토트넘은 총 6실점, 경기당 평균 1.20 실점을 기록했어요. 기대 실점인 XGA도 총 3,081골로 경기당 0.76골로 꽤 훌륭하게 통제했죠. 그런데 에버튼은 총 12실점, 무려 경기당 평균 2.40골을 헌납했습니다.
기대 실점조차 총 7.54골, 경기당 1.51골로 훌쩍 뛰는데 지금 에버튼의 수비벽이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 명백히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이걸 수비 효율성 지표로 보면 격차가 진짜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토트넘은 플러스 0.44. 다시 말해 먹힐 뻔한 위기보다 실제 실점을 훨씬 덜 내주면서 양호한 방어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하지만 에버튼은 마이너스 0.89라는 재난 수준의 수치를 찍었습니다. 예상되는 위험보다 훨씬 더 많은 골을 쑥쑥 내주고 있다는 뜻이니까 사실상 수비 집중력이 완벽하게 붕괴되었다고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팀 전체의 경기 운영과 슈팅 스타일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시즌 평균 볼 점유율은 토트넘이 56%로 48%인 에버튼보다 공을 더 오래 쥐고 있죠. 슈팅 횟수는 어떨까요? 경기당 평균 토트넘 10.4개, 에버튼 10.1개, 유효 슈팅도 3.9개 대 3.8개로 이건 거의 용호상박입니다. 다만 시즌 전체 클린시트를 짚고 넘어갈 만한데 오늘 선발은 아니지만 토트넘 비카리오가 7회를 기록할 때 에버튼의 조던 픽포드는 무려 11회를 달성했어요. 픽포드의 이 든든함은 확실히 무시 못할 저력입니다. 자, 그럼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나 살펴봐야겠죠? 5, 4, 1.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입니다. 토트넘을 기준으로 5승 4무 1패. 솔직히 이 지표 하나만으로도 정리가 싹 되지 않나요? 토트넘이 에버튼을 상대로 전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얼마나 완벽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토트넘의 홈구장으로 넘어오면 이 우세는 에버튼 입장에서 거의 잔인할 정도입니다. 토트넘 홈에서 치러진 최근 4경기의 스코어가 무려 4대 0승, 2대 1승, 2대 0승, 5대 0승. 토트넘이 그야말로 싹쓸이 전승을 거뒀어요. 심지어 이번 시즌 9라운드 원정 맞대결에서도 토트넘이 3대 0으로 완승하면서 에버튼을 완벽하게 압도해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에버튼한테 이 매치업은 마치 이중 저주와도 같습니다. 에버튼이 토트넘 원정 최근 16경기 중에서 딱 1승만 거두는 아주 지독한 잔혹사를 겪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런던에서 치러진 리그 최종전 통산 9경기 성적표, 이게 6패의 2무, 단 1승입니다. 런던만 오면 마지막 라운드에서 유독 무기력해지는 이 악성 징크스까지 떠안고 싸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더 확고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최근 5번의 맞대결 스코어만 시간순으로 딱 짚어드릴게요. 2023년 12월 23일 토트넘 2대1 승리, 2024년 2월 3일 2대2 무승부, 8월 24일 토트넘 4대0 대승, 그리고 2025년 1월 19일에 에버튼이 3대2로 한번 이기긴 했지만 가장 최근인 10월 26일엔 다시 토트넘이 3대0 완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쭉 나열해보니까 이 수학적인 상성이 명백히 토트넘을 향해 웃고 있다는 게 확실히 보이시죠? 하지만 축구에 늘 100%는 없는 법,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변수, 바로 결장자 명단입니다. 먼저 토트넘 쪽 손실을 볼게요. 수비의 핵이자 빌드업 기점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무릎 부상 이탈은 솔직히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휘젓는 자비 시몬스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1대1 돌파 귀신 모하메드 쿠두스가 햄스트링으로 시즌 아웃됐어요. 타겟맨 도미닉 솔랑케도 햄스트링 때문에 경기 당일 출전이 결정되는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히셜리송이 복귀해서 이 공백을 어느 정도 상쇄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에버튼 상황이 좋냐? 절대 아닙니다. 전력 이탈이 진짜 뼈아파요. 공중볼 장악이랑 세트피스 방어를 책임지던 제러드 브랜스웨이트가 대퇴부 부상으로 6월 초에나 복귀가 가능하거든요. 측면 템포 조절의 달인 잭 그릴리시도 발가락 골절로 역시 6월 초까지 빠집니다. 여기다 포백 보호막 역할을 완벽히 해주던 이드리사 게예마저 근육 부상으로 당일 출전이 불투명해요. 이탈자들 면면을 보면 에버튼의 전반적인 보호 기동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술만큼이나 피치 위에서 선수들을 뛰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소, 바로 이 동기부여 수치들입니다. 토트넘의 잔류 미션 아주 심플하고 절박하죠. 오늘 경기에서 승점 딱 1점, 비기기만 해도 100% 자력 잔류 성공입니다. 왜냐? 현재 18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보다 승점이 2점 앞서 있고 골득실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세하니까요. 반면에 에버튼은 이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동기부여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상반된 상황인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심리 상태는 팀의 전술 기조에 그대로 묻어나게 됩니다.
생존이 갈린 토트넘은 초반에 자력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 엄청난 강도의 고공 전방 압박, 즉 하이프레싱으로 밀어붙일 게 유력해요. 반면 에버튼은요, 직전 홈 최종전이었던 썬더랜드전에서 1대3으로 대패하면서 선수단 전체에 이미 조기 휴가 분위기가 노출됐거든요. 무리하지 않는 로테이션과 전체적인 수비 기동력 저하가 불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쫙 분석해본 양팀의 라인업, 골득실표, XG 데이터, 역사적 상성, 결장자 명단, 그리고 결정적인 동기부여 차이까지 이 모든 숫자와 팩트들을 종합해보니까 어떠신가요? 분석 초반에 딱 짚어드렸던 그 결론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화살표가 완벽하게 모이고 있죠? 모든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오늘의 결과를 아주 뚜렷하게 지목하고 있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슈퍼땡스는 더 질 좋은 분석을 제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분석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